시작할까요? 네. 노노님, 제가 네. 더 위로가 있는데 이게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앉은 키가 다른. 네, 안녕하세요. 티미나우 4회차 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비스 기획 3년차 빌리라고 합니다. 네, 서비스 기획자 노원입니다. 네, 편집자 식곰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비도 오죠. 저희 저번에 그 야외 바다로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좀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따뜻한 분위기 예. 부탁드립니다. 뒤에 배경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예. 움직임을 한번 편집자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약간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또 저희는 또 그렇게 너무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추구하는 게 이제 가볍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내용이면 좋잖아요. 네, 주제를 정해봤는데 요즘 IT도 그렇고 금융권도 그렇고 다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좀 요즘 IT 시장이 좀 어떤지 혹시 주변에 풍문을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요즘 사회 분위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대충은 되는 게 없다. 이게 지금 현재보다는 이 근래의 미래에 좋을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행동하게 되는데 지금 언제 좋아질까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스타트업도 그렇고 IT 쪽도 그렇고 뭔가를 지금 일을 벌여야 될까 할 때는 주춤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큰 마음으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 전체적인 시장 경기가 줄어들어 버리면 뭔가를 지원 사업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고객 검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상당한 애로운 상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이클이라는 게 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웹을 처음 시작했던 2000년에는 닷컴 버블이 꺼지는 상태라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97년, 98년에는 좋았죠. 그러다가 이 닷컴 붐이 꺼지면서 모두 다 창업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됐어요. 근데 그 창업을 하지 않는 분위기에서도 창업한 소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수가 많은 서비스들이 저희가 주로 지금 쓰고 있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새로운 서비스는 있어야 되고 그 새로운 서비스가 남이 안 할 때 한 게 더 기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쪽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잘 안 될 때 그럼 이게 계속 지속될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봄이 언제 올 것이냐를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잘 돼야 될까지 한 5년 정도 생각한다고 치면 지금 시작했을 때 5년 후라고 생각하면 저는 지금이 시작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주식하고 비슷하죠. 이 하락장에서 들어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또 다뤄볼 주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장에도 잘 들어갈 수 있게 좋은 팀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스타트업들은 팀빌딩을 할 수도 있고 외주를 맡길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형태로 서비스를 다양하게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이 팀을 구성하는지 아니면 이 서비스를 만들 때 구성원들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팀빌딩이라는 게 공동 창업자를 모으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근데 공동 창업자로 하면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들을 찾는 건데 웹에서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창업자분들이 아는 사람들끼리 하잖아요. 이 알던 사람끼리 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게 팀빌딩의 공동 창업의 방식이긴 하죠. 아는 사람 안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들이는 방법은 팀빌딩이 아닌 대부분 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팀빌딩 자체는 매우 어렵고 모르는 사람을 들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빌딩을 하는 이유는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무한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팀빌딩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스타트업의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방식이 팀빌딩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근데 저희가 사람 잘 모르잖아요. 제 주변에는 개발자도 많이 있었는데 이 서로 어떤 프로젝트에서 일할 때는 다 모두 다 잘해요. 경력도 많고. 근데 내 서비스를 만들자 해서 의기투합해서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도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큼 잘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성과를 이룰 때까지 자기 의지로 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거를 만들어보지 않으면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지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 내가 직접 일하는 거나 관리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팀빌딩 했을 때 좋은 사람을 구하거나 맞는 사람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직원의 경우에는 일정한 급여를 주면 급여만큼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물이잖아요.
근데 팀빌딩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제한의 노력과 이 무제한의 이 재능 기부인데 처음에 보상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애매한 관계가 되죠. 안 해도 헤어질 수 없고 하기를 기대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어렵죠. 혹시 지금 또 사이드 프로젝트를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만나는 사람분들은 어디서 만나게 되셨나요? 지금 만나는 분들은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중개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했거든요. 그 전에는 아는 분들 사이에서 했어요. 그 이전보다 팀빌딩이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이게 지금 분위기가 잘 될 것이냐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위기이기도 하고 이전에 팀빌딩에서 많이 창업했던 분들이 이 성과를 못 내다 보니까 시간만 버리는 게 아니냐 싶어서 이제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팀빌딩을 했는데 3년차, 5년차 이 정도 연차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사이드 프로젝트가 자기 본인의 커리어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됐고 네. 앞으로도 이런 IT 서비스를 할 때 단순히 일단 창업을 생각하기보다는 프로덕트를 먼저 만들어 보고 거기서 우리가 사업적인 목표와 방향성이 보인다면 그때 이제 창업을 뛰어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이템을 생각할 때는 재미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제가 주로 쓰는 서비스,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 이런 부분이 없다, 이런 게 꼭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만들 때는 그것이 잘 됐을 때는 사업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서비스든지 간에 그냥 만들어 놓고 알아서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최소한 좋은 서비스도 알려줘야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쓰는지 간에 전력으로 달려야지만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재미로 만들었던 것도 서비스를 오픈하고 나서는 전력으로 달릴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재미로 만들었다 해서 잘 되는 확률은 낮긴 하고 어떤 아이템에 너무 꽂혀서 이 서비스를 꼭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면 가볍게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한번 서비스를 만들고 나면 사실 자식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서비스를 놓치지 못해요. 재미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는 저는 안 했던 것 같고 지금도 또한 만드는 서비스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는 생각에 가거든요. 서비스를 잘 만들려면 연차가 높은 팀원들이 모이는 게 좋나요? 장단점이 있는데 유일한 최고의 방식은 잘 만들기보다 만들 수 있는 실행력이 중요해요. 잘 만드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만든다 못 만든다를 평가할 수 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잘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잘 만든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잘 만든 거 안 만든 거를 구분하다 보니까 연차를 생각하고 이 스킬을 생각하거든요.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의 이 기술은 이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의 구현을 생각하다 보니까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죠. 회장님 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이어가서 우리가 네. 보통 기획자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네. 디자이너 출신의 기획자들도 있고 개발을 하시다가 기획을 하셨다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그냥 기획만을 위해서 기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를 좀 파는가를 하는 게 약간 자기는 기획이 하고 싶다. 자기가 기획자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보통 넘어오시는데 약간 그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이제 고연차 분들이나 이 채용을 하시는 실질적인 사업자 분들의 입장에서 이 출신이 어디든 이 사람이 기획을 잘할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온라인 서비스를 만드는 서비스 기획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온라인 서비스를 기획하고 싶어 생각을 갖기는 어렵죠. 왜냐면 온라인 서비스 기획은 어떤 프로덕트를 생각해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거긴 한데 거기에는 반드시 문서화도 있고 협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원하는 문서 아니면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 문서를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생각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할 수 있는 소양이 있어야 되는데 디자이너 개발자는 이제 양성 기간도 있고 학교도 있어요. 뭐를 배우면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어떤 걸 하면 개발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서비스 기획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기획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기획자를 뽑아주지도 않고 자기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온라인 서비스 기획을 해볼 기회가 생겨서 기획자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 출신 기획자인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기획자라는 포지션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개발자든 디자이너든 둘 중에 하나 출신이 되는데 저는 디자인을 하면서 이 디자인 프로세스를 봤을 때 서비스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회원가입에도 어떤 경우에 수가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떤 화면으로 넘어가는가를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획이었던 거죠. 기획을 하려고 기획했던 게 아니고 디자인할 때는 반드시 기획이 들어가죠. 디자인을 해야지 개발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획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온라인 서비스를 디자인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영역이 생겨서 했거든요. 근데 온라인 서비스 기획을 이제 하시는 기획자가 되시는 케이스 중에 디자이너도 있고 개발자도 있고 MD도 있어요. 이 세 개의 케이스가 기획자가 되는 가장 많은 케이스고 처음부터 기획자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최근에 부트캠프나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관련돼 있는 업종에 있다 보니까 하게 되는 케이스. 근데 그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노노님은 디자이너 출신이셨고 네. 그거를 통해서 서비스 기획을 하면서 이점도 굉장히 컸을 거고 약간 좀 이런 부분은 또 어렵더라 라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어려움을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항상. 그래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만 생각해서 앞으로 달렸거든요. 근데 지금 예전에 한 작업을 보면 형편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잘하는 줄 알아요. 자신감 하나는 내가 1등이다. 그렇죠. 이 순간에는 내가 잘하는 결과물, 그러니까 작곡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든 곡이 천재적으로 잘 만든 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일정 기간 지나면 갖다 버릴 곡으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복이 있죠. 서비스 계획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서비스를 또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서비스가 항상 새로운 것만 하지 않고 비슷한 류의 서비스를 비슷한 시기에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기획할 때가 있어요. 다른 분들이 의뢰를 했지만 유사한 서비스거든요. 그때도 불구하고 동일한 서비스인데 불구하고 카피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만들었던 서비스보다 이번에 만든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결과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부족함 없다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배워야 되는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얻는 이점은 없었나요? 디자이너 출신의 이점은 뭔가 시각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클라이언트를 설득하는데 매우 이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들이 디자인이 잘 나오면 서비스가 좋아 보여요.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잘 된 기획서는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분들, 한 발주자분들은 IT의 지식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서비스 기획을 했을 때 이 설명은 듣긴 하지만 이게 사용자가 어떻게 쓰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실제 서비스처럼 이 기획서를 만들면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디자인 역량이 있는 거는 남에게 보이는 걸로 설득하는데 매우 큰 힘이다.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점이 굉장히 크죠. 저는 이 스토리보드를 예전에 만들 때도 거의 실제 서비스처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 서비스처럼 기획서를 만들면 실제 서비스인 줄 아세요. 발주자분들이. 그래서 너무 디자인을 해놓으면 그게 완성품인지 알고 색상을 바꿔달라든지 폰트를 바꿔달라든지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거든요. 그거는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착각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설득의 부분에 있어서는 시각적인 표현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잘 알아듣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우리가 이 서비스 기획자라고 할 때 기획자 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 성향이라던가 그 사람의 분위기 이 사람은 딱 봐도 기획자가 될 것 같다. 대충은 복장으로 알 수 있잖아요. 후드티 입고 청바지 입고 슬리퍼 끈다. 개발자구나. 아니면은 뭐 기획자는 조금 더 대외적인 미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골방에 들어가서 뭔가 파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그리고 항상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꽂혀있다기보다는 남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항상 설득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도 남이 보이는 거에 대해서 신경도 쓰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런 부분이 기획자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주 명료한 정의이네요. 네. 제가 디자인을 할 때는 남은 것 같지 않다는 게 중요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복장도 튀고 행동도 튀고 이제 이런 튀는 게 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를 보여주는 걸로 어필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그냥 표현이 그렇게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고 네. 입으로 가시죠. 네. 그럼 마지막 또 저희 마무리 멘트 있죠? 한번 외치고 끝내실까요? 사이드 프로젝트 창업 내 서비스 필요하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제가 갑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텐션이 아주 오늘 좋으신데요? 오늘 약간 좀 밀리는 느낌인데 진짜 기세가? 오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